예, 윤지야. 우리 늦은 거 아니니? 어쩌니 첫 만남부터 늦으면 안 되는데. 빨리 서둘러, 빨리. 집에 나설 때부터 조바심 내는 엄마. 그도 그럴 것이 하나밖에 없는 딸의 상견례 날이라고 엄마는 며칠 전부터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옷은 뭘 입고 갈지, 또 가서 어떻게 첫인사말을 나눠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직 여유 있어. 엄마, 왜 이렇게 긴장했어? 그럼 당연히 긴장되지. 사돈 될 분들인데. 조금만 밉보여도 네 흠이 될까봐 그래, 엄마가. 괜찮아. 그런 거로 우리를 밉보거나 흉보면 내가 이 결혼 엎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예,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은석이 같이 너만 위해주는 애 만나기가 어디 쉽니? 네가 잘해야지. 드디어 도착한 상견례 장소. 엄마의 우려와는 달리 예약해둔 룸에 저희가 먼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엄마는 자꾸 시간을 물어보고 거울로 옷내무새를 확인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마침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 두 분이 함께 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소 예민해 보이는 마른 체구에 고고한 표정으로 안경을 축혀 올리는 남자친구 은석의 어머님, 그리고 듬직한 풍채에 푸근한 인상을 풍기시는 아버님. 저는 두 분께 저희 엄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사부인,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부인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은석이 아비입니다. 간단하게 서서 인사를 나눈 후에 저와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와 부모님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예약해뒀던 코스 메뉴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이어진 침묵으로 인해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두 분 먼저 수저 드시죠.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대화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음식 참 맛있겠네요. 편안하게 대하는 듯 했지만 엄마는 온몸의 털을 바짝 세운 고양이처럼 온 신경을 예비 사돈어른이 될지도 모르는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할세라 최대한 예의를 갖춰가며 두 분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은석의 어머니는 우리 엄마나 저에게 예의상 의뢰하는 음식 권하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불쾌했지만 어른인데다 상견례 자리가 시작도 하지 않은 탓에 우선은 참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저희 딸이 많이 부족하죠. 은석이는 참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은석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죠. 거기다 곧 전문이 될 아이잖아요. 여기저기 괜찮은 집안에서 선자리도 꽤 들어왔었죠. 그런데 은석이가 진짜 윤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거든요. 어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던가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때 저는 이미 은석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 은석의 어머니는 그걸 여과 없이 말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한 번 더 참았습니다. 듣자 하니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고요? 네, 사정이 그렇게 돼서 제가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엄마도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굳이 그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꺼냈어야만 했던 걸까요? 마치 저희 모녀의 약점만 찾아 공격하는 듯 은석 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셨겠네요. 윤지한테 어머니 하시는 일을 들었는데 시장에서 커피를 파신다면서요? 은석의 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향해 질문을 던지며 뭔가 못마땅한 듯 눈썹을 축혀 올렸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얼핏 부드럽게 들렸지만 어머니를 향한 시선만큼은 더없이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네, 시장 상인분들하고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상대로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 돈으로 아이 학교도 보내고 저희 둘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벌써 20년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시장에서 커피장 사면 수입은 뻔할 텐데 보아하니 모아둔 재산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저희 은석이가 처가까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의 질문을 가장한 모욕적인 말에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차마 엄마에게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없더군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뭔 거지도 아니고 뭘 먹여 살려요. 그럴 일 없다고요. 불쾌한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장이라도 엄마 손을 붙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저를 본 은석이 제 앞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지야, 진정해. 너까지 그러지 마. 우리 엄마 기분 상하면 결혼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져. 어이없는 그 말에 저는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이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결혼 얘기? 지금 중요한 건 결혼 얘기가 아니라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앞뒤 안 가리고 은석을 몰아붙이며 흥분한 저를 진정시킨 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흥분해서 일어서려는 제 팔을 잡아당기며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윤지야, 가만히 있어. 은석이 어머니가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궁금하셔서 그냥 물어보신 거잖아. 결혼할 사이에 그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지.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셔서 그런가? 하긴 아무래도 혼자 일하시랴 아이 돌보시랴 힘드셨겠죠. 그래서 윤지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것 같네요. 이래서 다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안 얘기는 들으셨죠? 애들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를 가업처럼 이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교육 하나는 정말 신경 써서 했답니다. 윤지도 저희 집에 시집 오면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았고 나 하나 잘 되라고 고생했는데 그 딸에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보는 앞에서 말하다니. 엄마 입장에선 자신의 노력과 시간이 그리고 소중한 자신의 딸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 느껴졌다고 해요. 저도 그저 이렇게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식탁 아래로 한 번 더 제 손을 꽉 쥐며 잠깐만 참으라는 듯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 아시려나? 저 아래 사거리에 있는 음마빌딩 2, 3층에 있는 정형외과, 그 병원이 애들 아빠가 원장이잖아요. 아, 음마빌딩 2층에 있는 병원이요? 아, 잘 알죠. 은석이네 병원의 위치를 들은 엄마의 눈빛에 순간적으로 반색하는 기운이 스쳤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 우리 병원만큼 한자리에서 오래 하고 환자들이 몰리는 곳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게 되셨으니 윤지 어머니가 여러모로 좀 부담되시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결혼식 비용도 그렇고 혼수 문제도 그렇고 시장에서 커피 파시는 걸로 어떻게 감당하실지. 글쎄요. 저희가 부담을 갖게 될지 은석 군의 부모님 두 분이 부담을 갖게 될지는 아무래도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저 잠깐 통화 좀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엄마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더없이 차분하고 냉정한 말투로 통화했습니다. 김 부장, 나눔병원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난다고 했지? 올해 12월? 그래. 그럼 재계약은 없어. 새로 입점할 병원 알아보도록 해. 그때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은석 아버지의 얼굴에 아차 싶은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 뭐하는 여자야? 이렇게 사람을 몰라보고 헛소리 해대고 얼른 사부인께 사과해.
은석 어머니는 저와 엄마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은석도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에 놀라 눈이 동그래진 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은석 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예요? 왜 그래요? 미쳤어요? 사부인은 당신이 이렇게 무시해도 될 분이 아니라고. 알아? 어떻게 감히 그따위로 입을 놀려? 얼른 사과해! 그리고는 은석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향해 허리를 굽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제가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음마빌딩 건물주분에 관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다 보니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이야. 저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아니, 당신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건물주야? 시장에서 커피 판다고요, 커피! 당장이 못 닥쳐? 이 여자라니. 이런... 사부인, 죄송합니다. 은석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신해 저희 엄마에게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엄마의 마음엔 결심이 서서 되돌이킬 수 없어 보였습니다.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저도 은석 어머니 덕분에 마음을 빨리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 결혼 못 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결정하실 일이 아니죠, 사부인. 마음 상하셨다면 푸시고 애들이 저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결혼시켜줘야죠. 당신 뭐해? 얼른 사과하라니까.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성화에 마지못해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한 말이니 윤지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안 볼 거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 여기까지 당당히 혼자 올라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배경 없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럽고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딸이 스스로 이뤄낸 거니까요.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집안에 저희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그 룸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기에 엄마 손을 뿌리치고 은석의 부모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참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꼭 한마디 하고 가려고요. 그래도 두 분이 어른이신지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어른 대접 받기는 힘드실 것 같네요. 그리고 가정교육은 은석이 어머니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은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엄마가 시장에서 커피를 팔든 뭘 하시든 저에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누군가를 직업이나 가정 환경으로 판단하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 결혼 안 합니다. 말을 마치고 엄마 뒤를 따라 나오려는 찰나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은석이 그제야 일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지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네가 좀 참았어야지. 참긴 뭘 참아? 우리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상 여러 번 엎었을 거야. 내가 이 정도만 하고 가는 걸 다행으로 알아? 저는 그 누구보다 은석에 대한 배신감이 컸기에 그가 잡아쥔 발을 거칠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의 냉정한 태도에 은석이도 더는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엄마와 상견례 자리에서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누구와 통화를 했기에 은석의 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아까 식당에서 누구랑 통화한 거야? 누구길래 시아버지가 갑자기 엄마에게 굽신거린 거야? 은석이네 병원이 나눔 병원이라며 그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 관리인이랑 통화했지? 엄마가 그 관리인을 어떻게 아는데? 엄마 커피 단골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건물 주인인데. 건물 주인? 엄마가? 엄마가 무슨 건물주야? 진짜야. 엄마가 그 건물 주인이라니까? 왜, 못 믿겠어?
갑자기 내가 건물주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 엄마, 진짜야? 그런데 왜 나한테 그동안 말을 안 했어?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잔에 1,000원 하는 커피를 팔아서 엄마가 건물을 샀으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엄마는 여전히 긴가민가한 저에게 처음 건물을 샀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년 전쯤 엄마는 금매로 나왔던 시장 근처 상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커피 사장님, 얘기 들었어요? 저기 골목 초입 상가 있잖아요. 매물로 나왔다던데요? 1층에 미용실 있는 그 건물이요? 진짜요? 시세가 얼마나 할까요? 엄마는 주변 상인들이 흘려가며 전하는 얘기에 혹시나 한 마음으로 엄마는 그날 바로 부동산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가가 투자용으로 괜찮죠. 입지도 좋고 월세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생각이 있으셨다고요? 네,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제 돈의 대출은 조금 더 받으면 가능할 것도 같아서요. 시장 노점에서 그만큼 보셨다는 건데, 야, 대단한데요. 그럼 직접 한번 건물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약 진행하시죠. 그렇게 엄마는 인생 처음으로 건물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년 전 운 좋게 그 작은 건물이 재건축 이슈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엄마는 구매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 지금의 대로변 건물이 매물로 나오자마자 바로 재구매했다더군요. 너한테 왜 얘기 안 했냐고? 건물이 있든 없든 엄마나 너나 똑같잖아. 엄마는 여전히 시장에서 커피 파는 장사를 하고 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상황은 없으니까 너 엄마가 통장에 잔고 얼마 남았다, 얼마 있다 얘기해주지 않잖아. 건물도 그런 재산 중 하나일 뿐이잖아. 너한테 얘기할 필요를 못 느낀 거지? 정말 엄마다웠습니다. 제가 봐온 엄마는 무슨 일이든 담담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편이지 일희일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30여 년 전 미혼모가 되면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너무 컸기에 성격이 서서히 지금처럼 변한 걸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인생엔 청춘이라 불리는 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22살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존재를 처음 알고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은 했지만 엄마와 같이 아이를 지킬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 병원 다녀왔어. 7줄에 심장소리 들었어.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의 눈을 피하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 진짜야? 장난치지 말고. 내가 이런 거로 장난치겠어?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잖아.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다고. 지우야, 우리 아직 22살이야. 대학도 다 못 끝냈고 돈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리야. 나도 알아. 나도 무서워. 근데 네 아이야. 우리 아이잖아. 그렇다고 다 낳고 책임지면서 살 수는 없잖아. 지우야, 너 진짜 이걸 낳고 싶어? 이걸? 지금 우리 아기를 이거라고 했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지금은 아니라고. 우리한테는 너무 빨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길 원해? 미안해. 나 그런 사람인가 봐. 책임질 자신 없어. 결국 엄마는 결혼도 하지 않겠다. 책임도 지기 싫다는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고 혼자 저를 낳기로 했습니다. 미혼모라는 타이틀 얼마나 무겁고 힘겨울지 알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지만 엄마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애를 혼자 키워? 어쩔 수 없지.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그 남자는 연락 안 와? 안 와. 처음부터 도망갔어. 임신했다니까 사라졌어. 친정 식구들은 애 낳을 거면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자던데 쫓겨난 거지 뭐. 그래도
당장 살빵 보증금 정도는 주셨어. 자식이 뭔지. 우리 부모님도 대단하시지? 그렇게 주변 인연 다 끊었는데 그런데도 겁 안 나? 무섭지 않아? 혼자 돈 벌면서 애를 키워야 하는데. 친구의 걱정대로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편의점 파트타임이나 식당에서 시간제 서빙이나 주방 알바 같은 일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현실은 늘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월세에 관리비, 그리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라 다행이지만 간식값, 체험학습비, 옷값, 병원비 감당하기 벅차서 좌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기 엄마, 월세가 아직 입금 안 됐던데? 죄송해요. 벌써 몇 번째야. 내가 아기 엄마 혼자 힘들게 애 키우는 게 안 됐어서 사정 많이 봐주고 있는 거 알지? 월세 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짜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네, 내일 모레 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때 꼭 넣어드릴게요. 통장엔 잔고가 부족했기에 집주인에게 매달리듯 사정하며 월세 날짜를 늦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달이면 유독 제가 먹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조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도 온전히 일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엄마의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프거나 유치원 행사라도 잡히는 날엔 가게 사장님에게 사정해서 일을 빠져야 했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에 1시간만 늦게 오면 안 될까요? 딸 학예회가 있어서요. 내일 바쁜 날인 거 알지? 빠지면 다른 알바한테 미안하잖아. 너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 너만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 친정 부모님이나 남편한테 맡기라고. 한 번 거절당한 엄마는 더 이상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엄마 입으로 저 미혼모예요. 부모도 남편도 없이 혼자 애 키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직 부끄럽기도 하고 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히면 편견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엄마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엄마가 일하던 식당에서 엄마를 좋게 봤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엄마가 솔깃해할 만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직 어린데 아기 엄마라면서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네,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요. 여기서 1년 정도 일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혹시 다른 일 해볼 생각 있나 해서요. 사실 내가 시장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거든요. 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매대에서 커피 타서 마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딸내가 미국 가서 함께 살자고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 매대를 그냥 없애고 가긴 아깝고 내가 꽤 오래 해온 일이다 보니 나 대신 잘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 찾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장사 잘 되던데 그런 데를 넘기신다고요? 아까워도 어떡해? 내가 미국을 가야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식당 올 때마다 보니까 성격도 싹싹하고 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며. 그래서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남 눈치 안 보고 아이 돌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커피만 맛있게 타면 수입도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어때? 한번 해볼 마음이 있는가? 엄마는 남 눈치 안 보고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말에 2번 고민하지도 않고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게나마 모아둔 돈을 털어 커피 매대를 인수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커피 장사는 엄마의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됐습니다. 커피 맛도 커피 맛이지만 엄마의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 덕분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 나기 시작하더니 시장을 찾는 손님들까지 시장에 오면 꼭 한 잔씩 사 마셔야 하는 필수 코스처럼 굳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늘 먹던 대로 커피 한 잔 드려요? 내가 먹는 커피 비율도 기억해요? 그럼요. 2, 2, 3 맞죠? 아니, 보면 손님도 많던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단골될 분은 탁 알아보고 다 기억해두는 거죠. 젊은 사장님이 장사 수완이 좋네. 그렇다고 장사라는 게 365일 늘 순탄하지만은 않죠.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 정말 별의별 손님들이 다 거쳐갔다고 해요. 이게 뭐야? 써! 이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해? 사람 입맛도 모르고 장사하네. 혹시 조금 연하게 타드릴까요? 아니면 설탕이나 프림을 더 넣어드릴까요? 됐어. 그냥 환불해. 이딴 거 마실 바엔 편의점 가서 사 먹지? 아니 아저씨, 이 집 커피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도 자주 사 먹는데 맛만 있더구먼.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예요? 어이 사장님, 나 오늘 돈 없는데 커피 한 잔만 줘. 나중에 줄게. 알지? 나 단골이잖아. 오늘도요? 지난주 것도 아직 안 갚으셨는데요? 에이, 사장님 장사 잘 되잖아. 커피 원가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 안 줘? 그럼 다음부터 안 올 거야. 제 커피는 정성을 들여서 타는 거라서 외상은 안 돼요. 맞아. 이 집 커피는 1,000원이지만 정성에 들어가서 그런가 맛은 5,000원짜리 커피보다 맛있다니까. 입맛에 안 맞는다는 사람, 외상으로 달라는 사람뿐 아니라 간혹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변 상인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갔고 결국 엄마의 커피 노점이 시장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저희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즈음 저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반항심 가득한 시기였던지라 저는 다른 집들과는 다른 우리 가정 환경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도 없는 아이를 왜 낳은 걸까? 나만 아니었으면 엄마도 편하게 회사 다니고 있었을 텐데 엄마를 힘들게 만든 내가 엄마에겐 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엄마에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도 없는데 왜 나를 낳았어? 윤지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친구들이 너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미안해. 엄마가 윤지한테 아빠 자리를 못 채워준 것 같네. 엄마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순간적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를 아프게 하려고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나만 뭔가 빠진 느낌이야. 또 괜히 친구들한테 숨기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런 게 싫었을 뿐이야. 윤지야, 넌 부족한 아이가 아니야. 아빠가 없다고 네가 덜 사랑받는 것도 덜 소중한 것도 아니야. 엄마가 너를 아빠 못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알긴 아는데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나 혼자 키우기 힘들 거 알았잖아. 사실 엄마도 윤지가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엔 무서웠어. 세상에 엄마 혼자뿐이었거든. 엄청 외로웠는데 네가 태어나서 우리 둘이 됐잖아. 그래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짜 네가 태어나서 웃는 걸 보는데 하루라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생각해봐도 엄마는 너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고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빠 없는 삶이 부끄럽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더 이상 미혼모라는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엄마에 대해 알게 될까봐 그동안은 졸업식은 물론 학교 행사 때면 학교에 오지 못하게 했었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드디어 엄마를 학교로 불렀습니다. 엄마는 처음 참석하는 딸의 첫 졸업식에 들뜬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내내 가장 크게 박수치며 딸의 졸업을 온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저를 향해 엄마가 다가오다가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인지 멈칫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어찌나 속상하던지 저는 친구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졸업했어. 이제 나도 어른이야. 그래, 우리 딸 축하해. 언제 이렇게 컸지? 엄마가 잘 키워준 덕이지. 이제 내가 엄마 옆에서 엄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 엄마가 정말 든든하다, 윤지야. 엄마, 얼른 가자. 내 친구들하고도 사진 찍자. 내가 소개해줄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친구들에게 엄마를 소개해줬습니다.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였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엄마의 든든한 지원 아래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소개로 의대에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인 은석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안 엄마는 마치 엄마 일인 것처럼 설레하며 기뻐해줬습니다. 우리 딸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잘생겼을까? 다정할까? 성실하겠지? 내 남자친구인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당연히 엄마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데 궁금하지. 언제 소개해 줄래? 꼭 엄마가 연애하는 것 같네. 엄마 하는 거 봐서 소개해 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은석을 소개해 줬습니다. 엄마는 은석을 만나보고는 더 좋아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부터 저부터 다정하게 챙기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미혼모라는 점이 혹시나 딸의 흠이 될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은석아, 우리 윤지가 아빠 없이 큰 사실은 알고 있지? 네, 어머님. 혼자 윤지 낳고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윤석군 부모님이 그런 환경을 싫어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아한다면 믿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윤지 어른들한테 잘하잖아요.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윤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은석의 말을 듣고 가슴에 얹힌 짐을 하나 내려놓은 듯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언젠가 은석의 부모님을 배워도 큰 어려움 없이 허락을 받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하고 어느 정도 적응되자 저희는 결혼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은석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귈 때는 부모님께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만남에 대한 부담이 더했습니다. 거봐, 진작에 인사드리자니까. 아니, 왠지 어렵고 무서워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네. 우리 부모님이 널 잡아먹겠냐? 분명히 너 좋아하실 거라니까 왜 이렇게 걱정해? 그러실까? 내 환경 때문에 싫어하시면 어쩌지? 의사 아들이니까 바라는 거 많으실 수도 있잖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평생 살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은석이 두 분 모두 나를 좋아하실 거라 장담하는 데다 사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은석의 부모님이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로 생각했던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은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윤지양. 드디어 만났네요. 반가워요. 처음 은석의 집에 들어서서 인사하자 부모님은 더없이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긴장됐던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은석의 부모님은 이것저것 먹을 것들을 챙겨주시곤 자리에 앉아 저를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 간호사 일을 한다고? 네. 병원에서 일하면 은석이랑 공감되는 부분이 많겠어.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기도 하고 서로 힘든 점도 이해해주고. 우리가 은석이한테 여자친구 소개받는 건 처음이라 너무 반갑지 뭐야. 그런데 이 녀석이 윤지양에 대해 뭘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두 분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은석을 통해 저희 집안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줄 알았던 터라 부모님에 관한 질문이 나올 줄 예상치 못했던 거죠. 저는 은석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눈치였고 직접 나설 의지는 더더욱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로 주눅들기 싫어
저는 불어 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고요. 어머니 혼자 저를 낳아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시장에서 커피 파는 일을 하세요. 그래요? 전혀 몰랐네. 은석이 녀석이 턱 말을 안 해줘서 말이야. 그럼 어머니가 시장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건가? 아니요, 카페가 아니라 노점이에요. 제 답변을 들은 은석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저에 관한 관심이 차갑게 식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정말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만이 오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를 배웅해 주시던 부모님. 그런데 은석의 어머니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주방에 불을 켜놓은 걸 깜빡했다며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분명 제가 마땅치 않아 티를 내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은석에게 저는 부모님의 의향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분명 저희 만남을 반대할 거로 생각했거든요. 어머님께서 나 보시고 나서 별 말씀 안 하셨어? 두 분 다 너 괜찮게 보신 것 같던데? 결혼도 허락하셨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엄마는 내가 좋다고 하면 반대 안 하신다고.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 너 집에도 우리 집안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 아니, 그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 놓으면 엄마 아빠 머리에 편견부터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 신경 안 쓰고 사람 자체만 잘 보셨으면 해서. 은석의 말을 듣고 보니 그도 나름대로 어머니가 저를 잘 보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희 집안 환경을 알고도 부모님께서 결혼을 찬성하셨다고 하니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 준비에 진행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됐던 상견례 자리가 엉망으로 마무리된 그 다음 날, 바로 은석의 아버지로부터 엄마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어제는 저희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그 상가 건물에 저희 병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일은 지났으니 다시는 사과 안 하셔도 되고 제 생각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병원 자리도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임대료 인상분 반영해서 다시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10% 더 낼 용의도 있고요. 길게도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우선 3년만이라도 재계약 부탁드립니다. 은석의 아버지가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쩔쩔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 상권 통틀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그것도 대로변에 위치한 엄마의 건물. 그 건물 2층과 3층에서 무려 15년째 자리를 유지해왔던 병원이기에 자리를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은석 아버지에게는 저희의 결혼보다 병원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바꿔보려 했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은석 아버님, 저는 월세 올려받겠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겠죠. 상견례 날 제 안사람이 무리하게 굴어서 기분 나쁘셨겠지만 하지만 그 일과 병원 일을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병원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오시던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 단골들 다 빠질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병원도 매출 보장 못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과는 별개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찮게 그 자리에서 알게 되셔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비단 그날 일로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일정대로 상가 빼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래도 포기가 안 됐는지 시장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엄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은석의 어머니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윤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발 마음 푸시고 이번 한 번만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은석 어머님께서 시장까지 괜한 걸음 하셨네요.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세요. 아니요, 윤지 어머니.
그날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어떻게 하면 윤지 어머님의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석 어머니는 엄마 앞에 그대로 꿇어앉았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멈춰서서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수근거리는 사람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석의 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면 윤지 어머니 마음이 풀리실까요?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대로 가면 저 은석 아빠한테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두 집안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저는 결론 내렸고 상가에 입점할 병원도 제가 따로 생각이 있어서 나가달라고 말씀드린 거니 그렇게 하시고 이만 돌아가 주세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런 애들 사이를 봐서라도 저희 부모님들이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하지 않겠어요? 글쎄요. 저는 저희 딸이 은석이를 아직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는 제가 장사하는 곳이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사람 많은 시장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수모까지 감수해가며 엄마에게 통사정했지만 얻은 것 없이 은석 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석 아버지는 더 엄마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이번엔 공략 대상을 저로 바꾼 듯 했습니다. 은석으로부터 저에게 한 번 만나서 얘기하길 원한다며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은석과의 약속 자리에 나갔습니다. 윤지야,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잖아. 부모님 일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게 말이나 돼? 넌 지금 이게 부모님들 간의 일이라고 생각돼? 너랑 나는 좋았잖아. 그리고 나 아직 너 사랑해. 네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너 이미 정리했어. 사실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은석의 태도에 저는 적잖이 실망했기 때문이죠. 주관이 뚜렷하고 모든 일에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 제 이상형이었는데 은석이 그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부모님과 제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은석을 보고 나서야 제가 사람을 잘못 봐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는 문제 없었잖아. 말해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야?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날 네 눈앞에서 네 어머니가 우리 엄마와 나를 모욕했잖아.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너는 어머니에게 맞서지도 않았고 나서려는 나를 오히려 말렸지. 만약 그때 네가 나섰으면 어머니는 더 흥분하셨을 거야. 내가 나섰어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너는 너랑 너희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그게 되나 보지? 진짜 네가 나였어도 참았을까? 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부끄러웠던 적도 없고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 네 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부정하셨다고. 알아? 야, 솔직히 까놓고 너희 어머니가 미혼모로 너를 낳고 커피 팔아서 너를 키우신 게 맞잖아. 아무래도 우리 집에 비해서는 환경적으로 조금 기우는 게 사실이잖아.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 엄마가 좀 서운해서 그러신 건데 그 정도는 네가 좀 참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거래도 병원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너희 어머니는 왜 병원을 빼라고 하시는 거니?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끝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 은석을 향해 끼얹었습니다. 은석은 머리부터 옷까지 홀딱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놀랍네. 지금까지 네가 이런 생각하는 걸 전혀 몰랐다니. 그래도 이번 일로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진작 알았으면 니까짓 거한테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쉬울 뿐이야. 더는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부디 너희 집에 비해 처지지 않는 대단한 집안의 여자 만나서 그 집안 어른들한테 병원 내달라고 해.
그리고 부디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연락하지 마. 길에서도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비에 젖은 생쥐꼴로 멍하니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은석을 두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 자신도 놀랍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우리 건물에 입점해 있던 은석의 아버지 병원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대로 계약 기간 끝나면 새로운 입점 병원 알아볼 거야. 왜? 너는 엄마랑 생각이 다르니? 아니, 어차피 그 건물은 엄마 거잖아.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지. 그래도 상견례 때 엄마가 네 맘은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왔으니까 혹시 네가 상처받았을까 봐 그래. 엄마, 내가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잖아. 엄마 생각이 곧 내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배경 따지고 환경 따지는 집안에 시집 가기 싫어. 오늘 은석이한테도 확실히 얘기하고 왔어. 이제 다시 엮이는 일 없을 거야.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니 엄마도 얘기할게. 은석이네 병원을 내보내려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아. 환자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병원이라고. 정말? 나는 전혀 몰랐어. 엄마도 설마 해서 조금 더 알아봤지. 돈 되는 환자, 안 되는 환자 구분해서 받는 병원이라고 시장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해. 비싼 주사치료나 도수치료 위주로 권하고 약물이나 간단한 물리치료는 안 해준다더라고. 그런데도 근처에 갈 만한 병원이 거기밖에 없어서 가는 거지. 물론 엄마는 어떤 병원이든 상가 임대료만 받으면 되긴 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이왕이면 환자를 좀 잘 봐줄 수 있는 병원에 상가를 빌려주고 싶은 거지, 엄마는. 알겠어. 나도 엄마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렇게 엄마는 건물 관리인을 통해 은석의 아버지 병원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통보하고 새롭게 들어올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봐줄 의사가 있는 병원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 잠깐씩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과잉 진료 없이 환자를 먼저 생각해 줄 것 같은 의사가 상가를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딴에는 상가를 이 의사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는 굳이 병원을 보고 갔던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가 자리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니 왜 그러세요? 너무 좋죠. 그런데 임대료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셨어요? 임대료를 낮춰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다른 상가들과의 계약도 있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낮춰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은 협의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돈 생각 안 하시고 환자들 잘 봐주시는 분 같아서 저도 그 뜻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결국 엄마는 상가의 월세를 낮춰주면서까지 정형외과에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병원이 문을 열고 주민 사이에서 이전에 있던 병원보다 낫다는 입소문이 돌았습니다. 엄마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결혼에 관한 생각을 당분간 접고 엄마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이 바쁘다 남자친구랑 약속에 있다는 핑계로 엄마와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해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내일 스페인으로 엄마와의 첫 여행을 떠난답니다.